같았죠? 그렇죠? 차근차근 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분석을 토대로 수열의 값을 계산하는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거 보세요. 집합 DN이라는 것은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 N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에요. N이요. 4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왜냐하면 삼각형은요. 대각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각형, 정사각형부터 대각선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N은 4보다 크거나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보세요. 자, 대각선의 길이를 모아놓은 게 DN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구하는 AN은 뭐라 그랬냐면요. 이 DN의 원소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어요. 자, DN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건 우리 집합은요. 종류가 같으면 한 번만 쓰잖아요. 즉, DN의 원소의 개수라는 말은 뭐가 되는 거냐면 AN은요. 대각선 길이 종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대각선 길이 종류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길이가 나오는 거는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소로 쓸 때 한 번만 쓰니까. 다른 종류가 몇 가지 나오는가를 찾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겹치는 종류는 제외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느낌 오시죠? 문제를 먼저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문제를 모르겠으면 A5, A6 이런 거 나와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A5부터 볼까요? 대각선의 길이는 어때요? 얘랑 얘밖에 없죠. 대각선이라는 것 자체가 꼭지점,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모든 꼭지점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겹칠 테니까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을 그어서 개수를 살피는 건데요.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요, 서로? 같아요. 그래서 A5는 1입니다. 자, A6도 하나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보죠. 이것도 힌트예요. 그죠? 하나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보면서 종류를 살피니까 얘랑 얘가 같고요. 여기가 달라요. 그래서 A6은 두 종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힌트가 나온 겁니다. 문제 안에서는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한 꼭지점에서 연결할 수 있는 연결된 대각선 개수는 종류가 같은지 아닌지는 나중에 생각할게요. 한 꼭지점에서 연결된 대각선의 개수만 살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꼭지점, 내가 원하는 그 기준의 꼭지점이에요. 그 꼭지점을 기준으로 대각선들을 그을 건데요. 자, N각형이어서요. 점들이 막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일단 여기에서 인접한 두 개는 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인접한 두 개는 그으면 변이 되잖아요. 그쵸? 여기 아웃이에요. 못 그어요. 어디부터 그을 수 있냐면 여기부터 그을 수 있어요. 그쵸? 쭈르륵 다 그을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N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꼭지점 몇 개? N개가 있는데요. 자기 자신과 인접한 두 개는 그을 수가 없어요. 총 몇 개를 그을 수가 없어요? 3개를 그을 수가 없어요. 3개가 빠진 나머지 점들에는 다 그을 수가 있죠. 자, N각형일 때 그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가 돼요? N-3개가 돼요.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세요? N각형에서 정N각형입니다. 지금 정N각형을 따졌을 때 한 꼭지점에서 연결된 대각선의 개수를 따지려고 해요. 그러면 그 꼭지점으로 연결하면 각각 다 대각선이 되는 건데 인접한 두 개랑 자기 자신을 뺀 총 3개의 점을 빼면 다 연결 가능하잖아요. N-3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걸 일단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문제에 주어져 있던 힌트를 잠깐 볼게요. 문제 안에서요. 5일 때, 6일 때 나눴습니다. 이걸 잘 살펴보시면요. 자, 홀수계일 때 정 N각형 N이 홀수일 때를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기준으로 지름을 쭉 그었어요. 정확히. 그랬을 때 어때요? 이쪽과 만나는 건 없어요. 그죠? 이 위쪽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그쵸?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맞아요? 자, 짝수일 땐 어떻게 되냐면요. 정확히 지름을 만드는 꼭지점 하나가 있고요. 그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어때요? 똑같이 생긴 애들로 그려지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지름 하나를 제외하고는 똑같은 애들이 그려진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 반원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름 부분은 생기지도 않고요. 이 반원만 생각하고 그 애들이 똑같이 종류가 생길 테니까 그 밑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종류를 따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누셔야 되겠네요. 나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이쪽으로 와서요. 첫 번째는 n이 짝수일 때, 즉 2k일 때라고 생각을 할게요. 2k일 때라고 생각할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k가 어디보다 클 때. 2보다 크거나 같으니겠죠. 뭐 n이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자, 2k일 때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이미 한 꼭지점에서 연결된 대각선의 개수는 n-3인 거 알고 있으니까 2k라면 자, 대각선의 개수는 한 꼭지점에서 연결된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냐면 2k 빼기 3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제가 그림을 한번 더 그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이 있는데요. 지금 짝수계잖아요. 짝수계일 때는요. 지름까지 만들어졌었어요. 그죠? 지름까지 만들어졌어요. 지름 하나는 서로 이 반원이 서로 공유하고요. 나머지는 어때요? 이쪽에서 생기는 것만 이쪽에서 생기는 게 똑같이 생기죠. 그래서 위쪽 반원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지름 하나는 공유하니까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즉, 지름을 만드는 이 꼭지점 하나를 제외하고는요. 반원, 위에 있는 반원과 아래에 있는 반원 서로 같겠네요. 하나를 제외하면 몇 개가 돼요? 대각선의 개수가 2k-4개가 있는데요. 하나 제외했어요. 2k-4개가 있는데 반원의 위아래가 똑같다면서요. 종류가. 그러면 종류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이걸 반으로 나눈 것만큼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름에 해당하는 거 하나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총 몇 개가 돼요? k-2 플러스 1 총 몇 개? k-1개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a 2k는 뭐가 돼요? k-1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일단 처음입니다, 여러분. 시작이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홀수일 때를 생각하셔야 되죠. 그쵸? 홀수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즉, n이 2k 플러스 1일 때에 대해 생각할게요. 그러면 4, 5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k가 여기도 어때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죠. 4, 5라고 말하는 게 뭔지 알죠? 사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다고 생각을 하면요. 얘도 그림을 한번 먼저 떠올려 보기 전에 대각선의 개수 먼저 떠올릴게요.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연결할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아까 말했듯이 2k 플러스 1에서 3을 빼면 되니까 총 몇 개예요? 2k 마이너스 2개네요. 그죠? 자, 거기서 잘 생각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요. 반원이 있는데요. 자, 기억하시죠? 여기는 홀수계이기 때문에요. 지름으로 연결하는 꼭지점 없습니다. 요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대각선의 개수는 정확히 반만 나오겠네요. 종류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에 연결된 대각선과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 서로 같은 애들이 대칭이 돼서 위아래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이 종류에서의 절반만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A, 2K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K 플러스 1. 자, 2K 플러스 1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정확한 반 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겁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됐어요. 결국은요, 여러분 이쪽에 와서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2K 플러스 1은요. 2K 플러스 1은 K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2K 여기다 같이 쓸게요. 2K는 A, 2K는 또한 2K-1입니다.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요. A22랑 A25예요. 자, A22는 여기서 생각해야 되겠네요. 자, A22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K가 얼마? 11. 그러니까 A22는 10이겠죠. 자, A25는요. A25는 K가 얼마? 12겠죠. 12 대입하니까 정답 얼마? 11 되겠죠. 이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 21 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복잡한가요? 복잡하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따라오셔야 되고요. 짝수, 홀수로 나눈다는 것도 생각하시는 거, 대각선의 개수를 이용해서 종류가 어떻게 나올지 생각하는 것까지 문제 상당히 여러분 복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봐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지우기를 가지러 잠깐 뿅! 네, 갔다 오겠습니다. 자, 생각할 부분이 사실 많았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울 수 있었고요. 문제 안에서 물어봤던 그
A20이나 25 있잖아요. 그들이 엄청난 의미를 갖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냥 뭔가 마지막 마무리에 그냥 계산?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죠? 짝수일 때, 홀수일 때를 나눈 거. 문제 안에요. 힌트가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이 문제도요. 그림 안에서 힌트가 있잖아요. 우리 A5, A6 이렇게 주는 것들을 허투루 보면 안 되는 거죠. 소중한 힌트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마무리로 가니까 문제가 어렵죠? 그렇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29번인데요. 29번이 사실은 저는 28번보다는 쉬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28은 알고 보면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었습니다. 도형을 이용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하지만 29는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본 유형의 문제예요. 역함수 성질과 그리고 그 수열의 극한과 관계되는 그쪽 내용과 연계가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n에 대하여 fx는 이런 식의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것의 역함수가 gx라고 합니다. 조심하세요.